자기적으로 오늘은 고양이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양이손에 와 있는데 인사부터 하고 할까요? 피카. 저번에랑 다르게 오늘은 고양이손이라는 저희 협력사에 와서 이제 하기로 됐는데, 일단 저희 커피 좀 따르면서 시작할게요. 먼저 고양이손 대표님이신 하이소 PD님께서 고양이손 소개를 간단히 해주세요. 우리는 커피를 만들자. 예. 네. 안녕하세요. 다시. 두 분 다 내향형이라서 약간 오늘 좀 수줍음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일단 원두비 얼마나 넣어야 되는 거야? 조명 렌탈이랑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 고양이손 회사의 하이소 PD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양이손 어디에 위치해 있죠? 마포구청역에 위치해 있고요. 초보자를 위한 조명 렌탈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뭐가 있나요? 쑥스러움이 많으신 분이라서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누가 그 피드백 중에 무슨 커피인지 어떤 커피인지도 설명도 없고 피카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없다고 해서 오늘은 소개를 드리면 하이소 PD님이 미국에서 사신 거죠? 해외 직구 맥카페 아마존에서 사신 거. 저비용 고용량. 네. 해서 이걸로 커피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그 클레버라고 커피를 내리는 게 드립커피가 아니라 이제 물을 넣은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빼는 그런 클레버. 똑똑한 그 클레버? 이렇게 또 네.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이렇게 거. 하고 맞아. 그렇게 하고서 저어준 다음에 3분 정도 기다렸다가 커피를 내리면은 적당한 커피가 나옵니다. 오케이 구글 3분 알람 맞춰줘. 네, 3시 35분 알람을 설정하였습니다. 오, 신기하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재원님이 당분간 저희랑 함께 해주시기로 했어요. 좀 있으면 될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요것만 하고 할까요? 완전 신세대시다. 내리면 우왕. 네? 우와. 약간 되게 음악이랑 어울리게 약간. 오케이 구글 알람 꺼줘. 딱 한 이런 잔. 느낌. 딱 한 잔으로 떨어지네. 아하. 찍힐 데가 나은가? 여긴가? 딱 한 잔 떨어지면 컵도 수원에 계신 송란숙 여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어머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아까 지원님께서 더글로리를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야기할 작품은 더글로리입니다. 저희가 이번 2화에서는 새롭게 예고편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직접 저희가 그 나레이션으로 중요 문장만 그 부분만 연기를 해주는 건데 밑에 자료 화면으로 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는 거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자극적이고 끔찍할 거야. 끝에서부터 가운데로 침묵 속에서 맹렬하게 죽으면 꼭 천국 가. 사는 동안은 지옥일 테니까. 같은 편 보고 싶어요. 죽여줘요. 우리 같이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 할게요 막내는. 추락할 너를 위해, 타락할 나를 위해. 너무 짜쳐. 잘하셨습니다. 자,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저. 혹시 모르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더글로리는 과거에 학교 폭력을 당했던 친구가 성인이 된 이후에 학교 폭력 가해자들을 향한 복수극이라고 짧게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카페인 지수의 이 반응은 되게 괜찮았었어요. 약간 그리고 심지어 오늘 하는 건 좀 의미가 있는 게 드라마는 IDMB인가? 그 사이트 외에는 그 평점을 내리는 사이트가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면 뭐 그게 지수가 되지 않나 하고 이제 해보고, 저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드리면은 4잔 반. 저 꽤 높게 줬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김은숙 작가를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거에 연출하신 분이 비밀의 숲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비밀의 숲도 좋아했었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좋았어서, 그래서 한 줄 리뷰는 봤냐? 폼은 죽어도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게 좀 카메라 뱅크. 차례. 네, 저는 카페인 4잔을 줬는데요. 이유는 사실 제가 드라마를 잘 못 보는데 이 드라마는 정말 몰입감 있게 잘 봤어요. 그리고 중간에 끊기지 않고 쭉 봤어요. 되게 연기도 좋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미장센도 되게 좋았고, 제가 한 줄 리뷰. 한 줄 리뷰는 적어왔는데, 복수자의 심장은 과연 따뜻해질까? 따뜻해질까? 뭐야? 한번. 복수자의 심장은 과연 따뜻해질까? 또 왜 마지막에 시켰냐고요? 이게 되게 냉혈한인 주인공이 활약하는데, 저는 이거에 보는 되게 재미가, 이 사람의 과연 송혜교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질까? 아니면 그대로 차가워질까? 이게 되게 보는 재미 요소인 것 같아요. 진짜 혼자 지성인 티 다 내고 지금. 준비했죠? 마지막에 한다고 하셨어야죠. 저는 저 카페인 지수 4잔 반이요. 저도. 한 줄 리뷰. 저도 이유가 있다고요. 일단 되게 자극적이고 어두운 소재인데 이걸 가볍지 않게 풀어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한 줄 리뷰. 해피엔딩이 상상이 안 되지만 해피엔딩을 바라고 싶은 드라마. 준비했네. 좋네요. 저희가 키워드로 저번이랑 다르게 키워드를 통해서 조금 더 프리하게 얘기를 해보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저번에 살짝 질문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이게 편집을 해보니까 혼자서 계속 막 장황하게 설명하고 어때요? 하고 어때요? 이래가지고 좀 딱딱한 게 있어서 오늘 좀 바꾸자고 건의해봤습니다. 좋아요. 그럼 재현님께서 키워드 과자, 귀여운 과자를 하나 뽑아주겠습니다. 제가 그럼 먼저 뽑아볼까요? 여기에서 뽑으면 되는 건데, 오늘 또 거금을 들여서 저희가 로투스를 샀어요. PPL은 아닙니다. PPL 강력히 원합니다. 요거. 네. 11번이에요. 11번? 11번 모순. 모순. 어떻게 어려워? 모순. 쉬운 거 많을 것 같아. 다시 넣을까요? 깐 거 까서 먹어버려야 돼.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죠. 먹어주세요. 김은숙 작가가 모순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모순이 태양의 후예 때가 제일 잘 됐던 건데, 태양의 후예 때가 살려야 하는 자와 죽여야 하는 자의 로맨스. 여기까지 모순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글로리도 사실은 저는 모순이 있다고 보는 게, 저의 예상 파트 3에서 얘기하겠지만, 저는 약간 문동은이 복수를 해야 되는데 복수를 못할 것 같은 상황에 모순을 또 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김은숙 작가가 약간 그런 모순을 좋아하고, 그리고 모든 색감도 저는 살짝 모순, 보색 이런 것도 많이 쓰고, 그래서 약간 이 작품의 전체적인 모순이 좀 깔려 있지 않나? 그리고 피디님 말씀하셨던 그런 복수가 해결이 되는가에 대한 것도 결국엔 모순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봤어요. 약간 아무래도 이 드라마가 복수를 하려던 이유가 충분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복수의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복수를 하면 할수록 몸이 이제 차가워지고 되게 냉철한 복수를 하게 되고. 주여정도 사실은 모순이야. 나는 주여정도 모순인 게, 주여정도 죽여야 되는 자인데 의사야. 그래서 약간 그런 데서 약간 조금씩 다 모순점을 좀 갖고 있지 않나? 그리고 재준이도 누군가의 딸을 자기 딸이란 거 알고 사랑하면서 누군가의 딸은 괴롭혀야 하는, 그것도 사실 모순이고, 약간 그런 데서 주는 좀 던지는 메시지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수를 하는데 사실 이제 복수를 하는 이유가 충분한 복수의 과정이니까 되게 냉철하게 모든 거를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복수를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좀 도움을 받으면서 인간적인 면모를 조금씩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 저는 그 중에서 현남을 만나서 뭔가를 하면서 가끔씩 이제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고 몰랐던 걸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복수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풀릴까봐 조심해야 되는 도움을 받는 사람들과 그 과정에서 복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순된 상황이 좀 저는 보여줬던 것 같아요. 뽑아주시겠어요? 네. 14번. 14번. 그냥 로또 하는 거 같네요. 14번 뭐예요? 4번 학폭으로 가겠습니다. 학폭. 뭐 안 나올 수 없는 주제인 것 같긴 한데. 저는 근데 학폭이 소재로서 차용되기는 했는데 드라마 주제 자체는 학폭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그냥 100% 순도 100%의 복수극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그 김은숙 작가님이 학폭이라는 걸 소재로 쓰되 그 고대기 사건이나 이런 건 실제 사건이었잖아요. 그런 실제 사건을 가지고 와서 소재 자체가 가벼워지지는 않게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폭 키워드가 나와서 그런 건데, 저 때는 제가 아마 그 선상에 있었을 거예요. 체벌이 가능한 세대. 저는 이 학폭, 여기에 나온 학폭 그게 딱 제 세대, 제가 겪은 세대 얘기인 것 같아서 약간 많이 좀 느껴지는 게 좀 많았었어요. 학폭. 제가 트위터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트위터에서 이제 더 글로리를 보면서 트위터? 트위터를 전 개인적으로 되게 그런데 학폭을 당했던 사람들이 그 김은숙 작가한테 되게 고마워한다는 그런 글을 쓴 걸 본 적이 있어요. 자기한테 학폭을 했던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뭔가 마음을 좀 느끼는 게 있겠지. 두 발을 뻗고 편하게 못 찰 수 있겠구나. 이게 몇 번 봤다면은. 그런 걸 보고 되게 아무래도 큰 그 폭력을 당한 사람들은 사실 오래 잊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게 되게 좀 적절한 시기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어떤 울림을 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저는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에서는 분명 괜찮은데, 이게 지금 이 시대 친구들한테도 어쨌든 이게 좀 메시지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잘 전달된 걸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모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는 모방에 대한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슈가 되는 만큼 많이 뺏길 수도 있지 않나라는 걱정이 좀 되는 게 있어서. 근데 사실 사람을 괴롭히고 뭔가 하는 방법은 워낙 뭐 동물을 괴롭히는 것도 워낙 흔하고 하니까 세상에서 사실 뭐 드라마에서 방법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너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제 이게 나쁘다는 게 큰 메시지니까 그런 큰 메시지를 생각하면은 이 정도의 노출은 가능하지 않을까, 필요한 영역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는 없어져야 하는 것 중에 하나. 어쨌든 폭력은 뭐가 되든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콘텐츠가 주는 역할이 좀 선순환적인 긍정적인 역할을 좀 줬으면 좋겠다. 저희 이제 학폭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재원님은 베트남에서 학교 생활을 또 학창 시절 조금 보내셨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외국은 조금 어떤가, 이런 학교 폭력에 대한 거에 있어서 한번 뭔가 베트남 대표가 된 여쭤보고 국제 학교를 한 6개월? 1년 정도밖에 안 다니고 바로 한국 학교를 다녀가지고. 베트남에? 네, 한국 학교 됐어요? 엄청 커요. 근데 국제학교 다닐 때는 사실 학교 폭력이라던가 이런 걸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은근한 왕따? 이런 것조차도 못 느낄 정도로 되게 다 어우러져서? 근데 그때 워낙 어리기도 했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때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국 학교 넘어갔을 때는 저는 사실 체벌도 심하지 않았던 세대고, 맞아. 학폭도 제가 피부로 느끼기 엄청 심하진 않았는데, 왜 애들끼리 무리지어서 노는 애들이 있으면 은근하게 나만 소외되는 느낌은
을 받는 친구들도 여러 있었던 것 같고 통역으로 직접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없었다. 네, 못 본 것 같아요. 전 그래서 1화 보기가 진짜 힘들었었어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전 이제 호주 잠깐 있었는데 저도 사실은 뭐 오래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아시아는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제 아시아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문을 내고 이제 저희는 살아남았어요. 약간 쟤네 태권도 엄청나게 잘한다. 항상 건들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제 저희 있던 형이 한번 부딪혔는데 뭐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편하게 학교 생활을 했었죠. 제 아시안이래 이러면서. 아시아는 뭐 스트리트 파이터 약간 이런 느낌을 이제 딱 가져가면서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학교 폭력은 근절돼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걸 보는 이 청소년 친구들 학교 폭력은 근절돼야 된다. 더글로리는 성인 돼서 보시라. 네. 3번 3번. 3번은 복수입니다. 복수. 복수. 아. 복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독한 스타일이 아니라서 딸이 근데 우리 딸이 저한테 복수할 것 같아. TMI인데 네. 딸을 전학시키려고 준비 중인데 네. 딸이 너무 싫어해서 전학을 네. 진짜 싫어요. 아 그래요? 또 전학 갈 때 진짜 싫었어. 하지 말까? 진짜 안 가는 게 좋아. 몇 살이? 초4. 그때 초등학생 얼마나 민감할 때인데. 네? 또 초사 때 전화 갔을 때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을 뻔했어 진짜. 저 물론 초등학생. 가서 잘 적응은 했지만 이게 약간 내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그 나의 그 행동 반경이 바뀌는 거잖아요. 충분히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라. 나중에 충분히 알게 얘기하는 중인데요. 아 그럼? 본인이 이제 약간 좀 일단 되게 싫어하고 해서 좀 대화하는 중이고 복수하지 않겠지? 복수하지 않겠지? 복수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복수극에 열광하는 이유가 다들 뭐라고 생각하나요? 어느 포인트에서 되게 재미를 느끼셨는지 한번.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래서 복수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잠깐 봤어요. 복수가 어떻게 주는 뭔가 그 통쾌함이라는 그런 게 있는 건가 했는데 복수의 심리 자체는 누군가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시선으로 좀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너무 부정적으로만 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 극 자체에서 복수가 이 극 보면 되게 악인 그 캐릭터가 진짜 순수 악으로만 그려지잖아요. 서사 하나도 없이. 그래서 동은이가 할 그 복수가 더 기대되고 그 파트 2가 거의 그 위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파트 2를 그런 통쾌함을 더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리만족을 또 네.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구나. 왜냐면 그 악인은 진짜 너무 악으로만 되게 디테일하고 각각 디테일하고 입체적으로 못돼 처먹게 그려가지고 평소에 살면서 근데 정말 나쁜 사람들 만났는데 직접적으로 복수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특히나 성인이 되면은 뭐 저 때리면 때린 대로 돈이 나가고 뭘 또 사소한 복수를 하고 싶지만 그런 것도 잘 못 하게 되는 것들이 많아서 사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복수극은 빠지지 않는 포인트이지 않나. 복수라는 단어가. 흔히 이게 누구를 미워하고 막 그런 게 내 등에 칼을 꽂는 어떤 감정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내 등에 칼을 꽂고 계속 오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유지하는 게 스트레스 받고 너무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정말로 자기 생활을 못하는 거지. 이 주인공인 동훈이도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일상이 그냥 무너진 거지. 그걸 하려는 모든 게 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고 힘든 일인데 주인공이 했다는 게 사실 되게 큰 활동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남을 미워하면서 일생을 할 만큼 에너지가 없는 것 같아요. 미워하면 좀 이따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고 미워하지 않고 그냥 너도 많이 했어. 다시 해도 돼. 너무 붙어있는 숫자인데 4. 4번은요. 김은숙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김은숙.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김은숙 작가 첫 번째로 본 작품이 뭐 있으세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김은숙 작가를 처음 접한 작품.
사실 이번이 거의 처음 진짜요? 제대로 보는 게 쭉 보는 게 드라마를 많이 보지 않아서 팔의 연인. 단편 보고 했는데 어. 이렇게 쭉 본 건 이번이 거의 처음이었어요. 신사의 본격. 저 신사의 품격은 안 봤어요. 도깨비. 도깨비 봤죠? 도깨비. 안 봤어요. 그러면 되게 의미가 좀 있네요. 처음 본 작품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되게 검색을 좀 해보고 약간 놀랐어요. 너무 되게 말을 되게 착하게 하시고 그런 작가님이라 되게 놀랐고. 작가님. 예. 저는 사실 로맨스 작가가 아니라 판타지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판타지 부분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도깨비도 판타지로 볼 수 있고 미스터 션샤인도 사실 저는 판타지라고 보거든요. 물론 사실에 기반한 거지만 더글로리도 사실 저는 판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장르를 넓히시면서 로맨스 작가로서 막 엄청 욕도 많이 먹었고 파리 연인 하면서 했는데 점점 장르를 넓혀가시면서 진화하고 계시는 느낌이에요. 워낙 또 잘하셨는데도 더 잘하시는 느낌인데 더글로리에서 나온 문장들을 보면은 이렇게 평범한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망나니 이런 말도 사실 우리가 망나니란 말을 평소에 많이 쓰진 않지만 의사에게 칼을 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표현이 저기까지 갈 수 있다는 그 범주를 레인지를 넓힐 수 있는 작가가 몇 명이나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전 그 왜 김은숙 세계관이라고 소위 사람들이 대중들이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호불호가 은근 갈리는 작가님으로 알고 있는데 오그라드는 거 이런 거. 뭐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여성을 너무 이렇게 무조건 백마타 만장님이 무조건 필요한 드라마를 만든다던가. 근데 더글로리에서는 일단 되게 발전된 김은숙 세계관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많아서 사람들도 되게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구성은 굉장히 평면적인 것 같아요. 복수를 하는 사람과 복수를 당해야 되는 사람들, 되게 평면적인 구조인데 그 사이에 이게 자칫하면 되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기계적이고 사실 그리고 주인공은 되게 모든 걸 다 미리미리 설계해가지고 한 채 오차가 없는 이런 사람이니까 되게 재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뭔가 인간적이지 않은 면이 많은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복수의 과정에서 되게 인간적인 면을 계속 보여주는 장치를 쓰면서 사람들이 계속 주인공에 빨려 들어가는 송혜교가 조금씩 점점 더 따뜻해지는 사람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니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길어질 수 있는데 제가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셜록 홈즈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주인공이 다 미리 시청자들보다 한두 단계 위에서 뭔가를 다 설계하고 다 복수를 실행해 나가. 그러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한두 명의 같이 하는 사람들을 섭외해서 막 일을 하는데 셜록 홈즈도 이게 엄청난 명작이 된 거는 차가운 홈즈가 왓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따뜻해지고 그런 과정. 여기도 송혜교가 뭐 현남? 강현남 맞나? 맞아요. 강현남 아니면 남자 그 이름 뭐지? 남자 의사. 주여정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조금씩 온도가 뒤쳐져 좀 따뜻해지는 게 시청자들은 되게 이제 그게 되게 많이 와닿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루할 수 있는 과정을 되게 흡입력 있게 보여주는 알록달록하게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다. 네, 더글로리는 이미 유튜브랑 블로그에 많은 분석글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 거 있나요? 분석이나 뭐 연출에 관련? 나팔꽃 진짜 많이 나오고 나팔꽃이랑 포스터 그다음에 색 관련된 것들은 되게 많이 이미 유튜브 그냥 더글로리만 쳐도 나오는 것들. 사실 파트 2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걸 피해서 얘기하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저는 사실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거는 바둑을 다르게 볼 수 있지 않나. 바둑 얘기는 제가 근데 옛날에 피디님한테도 저 어릴 때 부모님이 하도 제가 지는 걸 싫어해서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지는 걸 싫어해서 질 때마다 울고 막 이러니까 지는 걸 배워라, 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바둑을 다니게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때 배웠던 것들을 보다 보니
여기서 바둑을 좀 그런 어떤 의미로 다뤘구나 해서 이제 보는 게 혹시 여러분들도 같이 이런 것들을 느꼈나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제가 좀 했습니다. 중간에 한번 보면은 청심환을 줘요. 그 여정이가 동훈이 그 시험 잘 치라고 주는데 원래 바둑 둘 때 바둑이 예의가 엄청 예의 범죄 엄청 중요한 스포츠라서 그런 바둑판 위에 뭘 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약간 예의 없는 약간 그렇게도 인식을 저는 그러니까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졌어요. 여정이가 그 판이 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힌도를 그 동훈이가 내려놓거든요. 이제 이 판 끝났다라고 딱 내려놓는데 그게 이제 약간 동훈이가 이제 봐줬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그러니까 동훈이가 여정을 넘어섰다가 그날 그 시점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고 한 것도 그날 그건 게 바둑을 잘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보다 훨씬 더 빨리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집계를 먼저 하잖아요. 집이 대충 저도 이게 집이 누가 몇 집 이겼다 이게 보이거든요. 한 중반 정도 지나면은. 근데 아마 그 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동훈이가 이긴 걸로 보이는데 뭐 전문가가 있으시면은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 씬을 보고 이 정도까지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미술을 드라마를 찍는데 미술하는 사람이 분명 어디서 대국했던 거를 그대로 카피해왔을 거란 말이죠. 그 과정을. 그래서 약간 이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넣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동훈이가 여정을 넘어선 순간이지 않나. 또 다른 거는 대마부터 잡아야지라고 하고 활로가 없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대마가 이제 바둑에서 이렇게 단수를 먹으면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다 보면 그 끝까지 잡혀가지고 이만큼의 집이 이제 덜어지는 상황이 되네. 그걸 대마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하도영이 집에 가서 이미 여기서부터 끝났는데 왜 이렇게 질질 끌었지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동훈이가 복수하는 방법을 이걸로 표현한 게 아닌가. 이미 판은 다 차려져 있고 그냥 한 번에 끝내면 되는데 동훈이 성격을 거기서 좀 드러냈던 게 아닌가. 근데 실제로 그 판이 이만큼 가운데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판이 있는데 그만큼 먹었더라고요. 먹었는데 이제 갖고 논 거지. 다른 걸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게 보였고 여정이랑 동훈이랑 그 계절 바뀌는 씬에서 이제 찍는 게 있는데 동훈이가 지키는 쪽 수를 두고 여정이는 공격하는 수를 둬요. 그걸 보면은 흑이랑 이제 백이랑 보면은 그래서 거기서도 약간 기풍이 드러난다는 게 그런 의미다. 공격해서 이기는 사람이 있고 내 집을 지키면서 이기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드러나는 심리가 그런 데도 있더라. 동훈의 집에 붙어있는 사진들도 다 되게 굉장히 많은 사진을 찍어서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작가가 이런 거를 찍어주세요라고 주문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연출진들이 굉장히 공들여서 다른 작품에 비해서 많은 컨셉 사진을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바둑 또한 이 장면에서는 이 성격이 드러나는 어떤 메타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있는 바둑 그걸 딱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대국을 분명히 어디서 가져왔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표현하는 미장센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것을. 그 사진도 되게 디테일하게 했는데 그림도 저는 사실 엄청 그 유화하는 것도 엄청 전 디테일하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발 유화. 신발도 그렇고 재준이네 집에 이제 뒤에 그림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전문으로 드라마 할 때 미술 작품만 이렇게 대여를 해주는 그런 분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할 때 작가가 직접 와서 고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글 쓰는 작가가 직접 와서 고르는 경우도 있고, 연출진이 와서 이 사람의 무엇이가 뭐 어떻다 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할 때도 있대요. 그럼 그걸 전문 큐레이터가 이제 골라서 그분이 하셨던 게 괜찮은 사랑이야. 노희경 작가님 작품 때 조인성이 그림 엄청 많이 낙타 그림 뭐 이런 거 많이 했네요.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신경 써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디테일적인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막 숨어있는 막 이런 것보다는 되게 드라마에서 로컬적인 디테일이라고 해야 되나? 왜 현남이한테 동은이가 이제 같이 파트너를 맺기로 한 다음 일단 운전면허부터 따라고 하고 뭐 사진도 처음부터 배우는 거 이런 거 다 알려줘요. 저는 그런 디테일이 되게 이런 걸 하나하나 보여줬던 작품들이 있었나?
보통 그냥 뭐 우리 동업하자 하면은 그냥 다 할 줄 알고 너도 다 할 줄 아는데 타타타닥 해서 자기들끼리 잘 맞아. 근데 이 작품은 처음부터 뭔가 현남이 같은 경우가 아무것도 모르는 배우지 맞아요.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녀에게 그런 개연성을 부여하는 게 파트너와 갖는 유대감을 약간 디테일하게 표현을 잘 해준 것 같아요. 아까 앞서 말했던 저 하피님이 얘기하셨던 셜록 홈즈의 셜록과 왓슨의 관계처럼의 그런 거를 생각하고 한 것 같기도 하고 무에서 유를 만드는 작업이니까 이게 약간 그걸 보여주는 게 좋았습니다. 동훈이가 방직 공장에서 오래 다니면서 알게 된 어떤 후배? 나중에는 여행사 직원이 돼가지고 이제 막 정보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인터넷을 막 대신 해주고 하다가 저는 그때 페이스북을 안 해? 요즘 사람들은? 그럼 그 복수하려는 친구의 근황을 찾는 데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동훈이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건 잘 모르고 복수를 위해서 뭔가 하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SNS를 할 여력이 없으니까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좀 약간의 그 세상을 담을 쌓고 지내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약간 좀 그런 느낌? 뭔가 좀 다른 일반적이지 않은 마무리 어떻게 되지? 페이스북 근데 그런 대사로 그런 거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아예 단절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대사로서 보여주는 장면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술의 디테일이네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이 할 게 많아. 이 작품을 보고 유튜버들이 할 게 많은 게 의도적으로 갖다 심어놓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얘기할 거리도 많고 절대 작품을 만들면서 연출도 그렇고 작가도 미술팀도 그냥 갖다 놓는 건 없거든요. 저희가 그냥 뭐 웹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오는 그 컷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의도가 되는 거잖아요. 조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의도되는 것들인데 하필 다 의도하시잖아요. 네, 주어진 상황에서 그렇죠. 항상 다 뭐 여기서 지금 여기를 꾸며놓은 것도 여기도 지금 다 조명을 다 의도하신 거거든요. 이제 약간 인물들이 딱 이렇게 얘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여기에만 조명을 놓자. 인물이 더 잘 보이게 백에서 조명을 놓자. 뭐 이런 걸 다 의도하신 거라서 저는 더글로리의 이 모든 미술은 다 의도가 된 것 같다. 뭐 의미부여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좀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디테일함이 돋보이는 작품인 것 같아요. 좀 같이 얘기했으면 하는 씬이 하나 했으면 좋겠는 게 밤씬이 그렇게 많은데 밤씬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파란색 조명을 굉장히 많이 쓴 느낌을 받았는데 혹시 느끼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의도된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 온도를 낮춰서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은 파란색 조명을 많이 쓴 건지를 느끼셨는지가 저는 궁금했어요. 뭐 어떤 게 있냐면 카센터 씬, 그다음에 여정인의 그 3명으로 옮긴 다음에 집 들어갈 때, 그리고 옥상 있어요. 잠깐 보면서 얘기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파란색이 의도적으로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투샷에서도 파란색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씬들에서 약간 파란색이 의도된 것도 있을 거고 색 보정을 하면서 들어간 것도 있을 텐데 원래 안기로 근데 감독님이 비밀의 숲 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색을 차갑게 쓰긴 해요. 전체적으로 다 비밀의 숲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의도되게 보이시는지. 약간 그게 흐름 같아요. 그 약간 제 생각에 이미 튀른 오렌지라 그래서 블루와 옐로우가 섞여 있는 영상을 쓰는 건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할리우드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이건 특히나 복수를 하는 어떤 사람의 마음이나 이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기본적인 배경 자체가 차가운 느낌을 줘야 되니까 블루가 많이 깔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새벽에 차를 타고 막 오는부터 거의 그리고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학교에서 어린아이를 만날 때 맨 처음 만날 때는 그렇게 파랗지 않았는데
엄마 복수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나서 그 누구지 이름이 뭐더라? 딸. 동훈이? 딸. 예솔이? 예솔이랑 동훈이랑 있을 때 보면 되게 불루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좀 더 주인공의 마음이 좀 더 많이 담기는 부분은 좀 더 블루가 되는 것 같고. 여정이 만날 때 오렌지색이 진짜 많아요. 따뜻한 색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정이 그렇죠. 만날 때는 나무 아래도 그렇고 그런 것들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사람이 이제 심리적으로 볼 때 파란색은 되게 차갑고 뭔가 좀 거리감을 두는 거고 그의 보색 개념인 노란색은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좋은 거니까 그런 색깔을 많이 반대로 배치해서 두 사람의 어울리지 않지만 함께 있는 거를 좀 표현한 게 아닐까. 제 생각에는 블루 빛을 내는 거는 색 보정도 많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공간을 블루로 많이 채우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 찍을 때 밤신 찍을 때 귀신 네네네네. 거 나올 때 찍을 때 파란색 그쵸, 기본적으로 썼었나요? 저희가? 그쵸. 아예 그 밤신을 찍을 때 사실 굉장히 조명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조명을 치면 너무 밝아서 밤 느낌이 안 나니까 보통 할 때는 그때 막 그 저희 이상한 거 깔았잖아요. 있지 않아요? 이거 요런 게 이제 지금 저기서 요런 이렇게 가져오는 게 너무 여기 있지 않았나요? 있지 않아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런 거를 써서 우리가 이게 CTB라고 해서 빛을 허옇게 만드는 그런 조명이에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보이면 약간 이제 파랗시나요? 네. 예, 인물이 있다 없다를 하기 힘들겠지. 있다 없다. 예, 얘가 단계별로 이제 사실 있는데 얘는 이제 완전 파랑이는 아니고 4분의 1 파랑이. 그러네. 약간 좀 여기. 이거를 더 완전 파랑이면 더 파랗게 보이고 그럼 이렇게 두 겹을 쓰는 거예요? 더 파랗게 두 겹을 쓸 보이는? 수도 있고 이제 더 완전 파랑이로 나온 걸 쓰면 되고 그냥 RGB 되는 친구를 쓰기도 하고. 그냥 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 있다 없다 한번 보여줄까? 자, 있다, 없다. 다시 한번. 자, 있다. 한번 그 캐릭터 맞게 연기를 좀 해주세요. 그럼 없다, 착한 사람. 이렇게 복수. 그냥 자 복수. 지금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제가 그 색 버전 편집을 해보지만 그 저희가 갖고 있는 영상 컷을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억지로 그런 차가운 느낌을 내는 것보다 현장에서 찍을 때 차가운 느낌이 나게 하는 게 훨씬 잘 묻어요. 데이터적으로도 좀 그렇고 그런 것들이 확실히 있는데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분명히 현장에서 의도적으로 저는 파란색 좀을 많이 깔았다 뿐만 아니라 공간 조명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또 훌륭한 저희 스태프 중에 멜리님이 있는데 멜리님이 찾은 게 더글로리 카메라 감독님이 이 친절한 근자씨 때 감독님과 한 팀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했던 샷이나 아니면 색을 이용하는 것들이 많이 묻어져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전문적인 분석.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몇 개 좀 찾아봤는데 사실 저도 그걸 듣고 다시 한번 쭉 다시 봤거든요. 그래서 초록색이랑 빨간색도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간에 쓸 때 그런 초록색, 빨간색도 쓰는 게 약간 불안 심리를 표현하는 건가? 그러니까 초록색, 빨간색을 왜 어떨 때 쓰지가 사실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초록색, 빨간색은 어려운 색인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냥 공식처럼 말씀해 주신 공식처럼 밤엔 파란 거, 뭐 어떤 따뜻한 뭐 로맨스 이런 거 할 때는 뭐 어떤 색 이런 것들인데 초록색, 빨간색은 도대체 어떨 때 쓰는 건가? 초록색은 약간 병원 느낌이 나는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무엇? 혹은 음식도 약간 초록색이 끼면 약간 상한 느낌이잖아.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그 마약을 하면서 뭔가 맞아요. 마약을 하면서 약간 타락해가는 사람의 그 마음 이런 거를 그림으로 이제 표현할 때 녹색을 많이 쓴 게 아닌가. 그 녹색의 반대색인 이제 따뜻한 색깔 레드를 씀으로써 정신적인 약간
분열. 분야. 스스로 타락하는 사람. 음. 그리고 게다가 그 교회를 다니는 대형 목사의 딸이 이제 이렇게 마약을 하면서 이렇게 분열하잖아요. 굉장히 상반된 느낌의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정록색약 때문에 그 빨간색이랑 초록색을 썼다는 있겠다. 얘기가 많더라고요. 아. 네. 그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그 트위터에 그런 게 엄청 많았어요. 그 전재준 시선에서 본 더글로리. 그 하예솔- 색약이 있는 사람 얼굴로. 하예솔 시점에서 본 더글로리 이런 짤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쓰지 않았을까. 이것도 의도된 거네 그러면은. 작년에 저희가 찍었던 작품 중에 사계절이 다 들어가야 되는 작품이 하나 있었어요. 이번 여기에 더글로리에도 사계절이 다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기억나요? 아, 네. 너무 저는 CG인가? CG가 아닌가에 대해서 약간 같이 예비하고 싶었던 게, 난 억울하니까 가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표현했어요. 저희 나름대로는. 근데 그거 저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좀 짜친다고 표현하죠. 짜치는 게 조금 있었는데 이거는 짜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때 찍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바로 또 나오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CG를 많이 썼을 것 같고요. 뒤에 배경은 CG를 썼을 것 같고요. 땅에 있고 이런 것들은 소품을 썼겠죠? 땅에 깔린 것들은. 그러니까 섞었을 것 같아요. CG랑 미술을 섞어서 나온 게 아닐까. 요즘에 CG 기술이 워낙 발달돼서 제가 듣기로는 칼싸움을 사극에서 할 때 그냥 손잡이만 갖고 싸우는데요. 다 칼을 나중에 심어요.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CG가 워낙 발달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런 배경에 꼭 이거를 정말 사계절을 기다려서 찍을 수는 없으니까 제 경험상 1년을 기다려 찍는 돈보다 CG와 미술로 바르는 게 더 싸다. 네. 그리고 몇 초 안 돼서 사실은 이게 전 봄은 확실히 CG인 것 같고 1월부터 8월까지 제작 기간이었다. 근데 그렇다면 1월부터 8월이니까 봄은 확실히 있는 거고 가을이 없는 거네.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이거를 지금 계절마다 다 이렇게 맞춰서 찍으신 건가? 갑자기 사투리를 찍으신 건가? 이거는 근데 아까 저희 PD님이 과하게 좀 낙엽이 깔린 것 같아서 좀 소품을 쓴 것 같다. 저 이거는 눈이 확실히 그건 것 같아요. 그 가짜로 이렇게 뿌리는 눈 있잖아요. 그거를 죄다 뿌린 것 같고 아까 CG 같다고. CG 같다고 했는데 1월부터 8월까지 찍었는데 CG였을까? 이런 거 누가 좀 갔으면 좋겠다. 가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 벚꽃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뭐 살렸겠지. 근데 유독 색을 좀 쨍하게 쓴 편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전체적으로 뭔가를 할 때. 네. 계절감을 나타내기 위한 컷이니까 계절감은 사실 여기서는 나무의 색과 어떤 시츄에이션 너무 예, 그런 거니까 좀 녹색을 많이 올렸겠죠? 파트 3 궁예 타임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사실 저는 궁예라고 하는구나 이거를 처음 알았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궁예는 알지. 궁예는 안다고. 궁예는 아는데 그 궁예 타임 궁예라고 알고 계세요? 몰랐죠? 예측 처음 봤어요. 예. 그래요? 저 오늘은 조금 이모부들이랑 이렇게 앉아서 다과 타임을 가지는 느낌이네요. 그냥 원래 쓰는 말이에요, 근데? 네. 다들 우린 동년배구나. 그럼 자연스럽게 저희 궁예 타임 한번 가져볼까요? 저는 캐릭터별로 예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많은 궁예들 궁예 노력하시네. 궁예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캐릭터별로 예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동은이가 복수에 실패한다에 한 표?
나쁜 그러니까 사람. 뭐 개인적 감정은 없어요. 근데 약간 동은의 복수도 사실 안 돼야 하는 게 이 극 전체를 봤을 땐 조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나 연출이 실패를 하는데, 물론 악인들이 죄를 받아야 되는 거는 표현을 할 것 같은데 동은의 복수가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까 피디님이 초반에 얘기했던 그 복수하는 사람의 심장은 따뜻할 이렇게 얘기했나요? 뭐였죠? 맞나요? 그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느낌 아닐까? 그러니까 복수자가 복수를 하는 것이 성공적이냐라는 것에는 못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복수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복수 그러면 성공한다? 성공한다. 성공한다? 피디님 성공한다? 성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래요. 나만 좀 삐뚤어지는 생각하고 아니, 있네요. 삐뚤어졌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게 그 말씀대로 말이 정리가 안 돼요. 당이 떨어진 것 같아. 아, 그런가요? 당이 떨어진 것 같아. 확실한 것 같아요. 당을 좀 드시면서. 예. 어쨌든 복수를 아유, 감사합니다. 성공해야 한다. 그게 사회적으로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사회적으로 그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복수에 성공하지 못한 동은이가 후련할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전 동훈이도 여기까지. 죽을 위기까지 가지 않을까도 생각은 했어요. 죽을 위기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도 그냥 궁예하는 거니까요. 저는 하도영 씨. 근데 진짜 엄청 많은 궁예들이 있잖아요. 특히 포스터 보고 사람들이 하도영도 아래쪽을 보고 있는데부터 시작해서 정말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은데 제가 궁예하기로는 동은이가 하도영을 결정적인 수단으로 쓸 것 같거든요. 복수를 하는 데 있어서. 하도영을? 네. 왜냐면 궁극적으로 1번으로 동은이가 복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굴까? 연진이지 않을까? 오늘 연진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녀에게 가장 치명적인 사람은 예솔이나 맞죠. 하도영일 것 하도영이지. 같은데 특히 1부 거의 마지막쯤에 그게 나잖아요. 그 박연진이 깨닫잖아요. 아, 내가 하도영을 사랑하고 있구나. 맞아. 그럼 굉장히 취약점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도영이 결정적인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너무 그 박은숙 드라마에 너무 김은숙? 죄송합니다. 김은숙 드라마의 그 전형적인 루트가 될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의 궁예입니다.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은 하도영이 동은이한테 사랑에 빠진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접지 않았을까? 파트 1에서 접었을 것 같은데? 마주했잖아요, 마지막에. 굉장히 깔끔한 거 좋아하고 자기가 이렇게 당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원래 그런 사람이면은 애초에 원래 이 사람도 양심적인 사람이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나이스한 개새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이득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박연진을 그냥 얘가 뭘 잘못했고 했던 간에 이 사람을 감춰주고 감싸줄 것 같은데 그 파트 2 예고 보면은 하도영이 엄청 이성을 잃은 모습이 많이 나오는 걸로 미뤄 보아서 아하, 파트 2 예고편 벌써 봤군요. 안 보셨나요? 오늘 위해서 아직 안 봤죠. 안 보고 못 빼기겠던데. 이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그러면은. 네. 복수의 과정이 너무 쉽게 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조력자들 사이에서 동은과 조력자들 사이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조력자면은 현남, 주여정, 주여정도 이런 사람 사이에서 뭔가 균열이 일어나면서 그거를 막판에 선택지를 주겠죠, 동훈한테. 그러면서 뭐 어떤 선택을 할 거고, 그러니까 약간 좀 복수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굉장히 어렵게 뭔가를 하지 않을까. 뭔가 내 되게 친한 사람을 하나 버리고서 복수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약간 한류식. 네, 한 번씩 꽈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될 것 같은 게
느낌이 작가라면 제작진이라면 아 평범한 복수극을 생각할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꼬자라는 얘기는 할 것 같은데 꼴까? 꼴 수 있나? 요소들은 많아서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안 꼴 정석대로 갈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정석대로 가다가 김숙 작가의 특징인데 이게 그런 표현 있잖아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갑자기 해결사의 등장으로 뭔가 그냥 뜬금? 해결? 이런 느낌인가? 내가 되게 허무하게 에? 이렇게 되는 거가 있을 수도 있다. 도깨비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장치적으로 그것을 줘서 허망함을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해봅니다. 그럼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어떻게 될지는 일단 3월 10일 넷플릭스 제 생각엔 난리가 날지 않을까 뭔가 그날 피님도 아시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뭐 혜정은 우선 어쨌든 상류층으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그 성사시켜야 되는 그게 있어서 이제 동은이한테 이제 너 편이 될게 오늘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동은이 최혜정을 좀 이용을 해서 그 패거리들의 가해자들의 치부를 이제 혜정이 동은한테 다 갖다 받쳐주는 알려주면서 하지 않을까. 하지만 결국은 최혜정도 나락으로 나락으로 가지 않을까. 파혼을 당하는 게 뭐 최혜정의 그것이 아닐까. 아 파혼이 있구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재준에 대한 궁예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재준이를 생각하면 예술이가 자꾸 같이 들어가니까 뭘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예술이 뭔지야가 자꾸 되니까 재준이 눈을 잃지 않을까요? 예고편에서 누군가 떨어지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게 전재준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떨어져요? 코트 입은 남자 같은 거. 저희 예고편 봐도 돼요? 그럼 이쯤에서 예고편 봐도 돼요? 간단하게 보면서 어떻게 될까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복수극 추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피디님 파트 2 나오고 나서 리뷰할 때도 그럼 함께 해주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래야 되지 그래야겠죠? 않을까요? 보시죠. 그리운 연진에게. 그리운 연진에게 매일 생각했어 연진아. 예. 어디다? 진짜 무서워졌어. 보니까 또 되게 많이 다르다. 생각이 바뀌셨나요?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연진이 안 죽겠는데? 3월 10일에 보시죠. 소재는 사람 보셨나요? 못 봤어. 그 건물에서 떨어졌잖아요. 누가? 그 마지막에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이러면서 와, 그 찰나를 못 봤네. 못 봤어. 되게 예고편 보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 얘네 가해자들이 성인이 돼서까지 가해자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은이의 복수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응. 맞아. 편지 글의 형식을 많이 썼잖아요. 네. 중간 나레이션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걸 보면서 송혜교라는 배우가 그 오디오적인 어떤 전달력이나 그게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초반에 그 편지를 읽으면서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감정이입이 금방 잘 되더라고요. 약간 낮게 깔리면서 복수를 은거리에 담고 있는 그런 캐릭터가 너무 잘 표현된 것 같아서 저는 근데 이거 보고 그 최근에 송혜교 연기 개 잘한다 막 이런 말 엄청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막 송혜교 이렇게까지 연기 잘하는지 몰랐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 혜교 언냐 필물 이렇게 쫙 보면은 그녀가 맡았던 롤의 최선과 최고를 보여줬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반응이 되게 의외였고 이게 이제 송혜교라는 배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얘기를 안 하긴 했는데 그 한번 찾아봐 줄래요? 오늘이라고 영화 오늘 맞죠? 기억력 좋다 야 아직. 언제 영화예요? 아직 살아있네. 저 작품을 하면서 저 작품이랑 이 작품이랑 굉장히 저는 톤 앤 매너 비슷하다고 저는 봤었거든요. 그리고 송혜교 그 배우가 연기를 굉장히 잘한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저 똑같이 생각하는 게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노희경 작가 만나고 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 연기 논란이 일어났던 게 뭐냐면은 지금 시대에 하는 연기를 그때 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건데 생활 연기나 발성이나 이런 톤을 그때 굉장히 잘 잡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하고 그거 하고 하면서 피님 방금 말씀하셨던 나레이션 톤이 완전히 잡혔었어요. 그때 그때 게 근데 쌓이고 지금 연륜이 좀 더 쌓이면서 조금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더 성숙해지지 않았는데 오늘이라는 작품을 보시면은 왜 이 감정을 저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송혜교 씨는 그렇게 쌓아온 것 같아요. 본인도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글로리 보면서 되게 매력 있었다는 캐릭터가 있으세요? 근데 연기로 연기로 보면은 저는 오히려 그 가해자 무리들 있잖아요. 거기에 매력을 느끼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로서는 진짜 한 번쯤 연기해보고 싶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되게 양가적인 마음이 들었던 게 그 김은숙 작가님이 인터뷰한 것도 보면은 뭐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뭐 이런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아예 이번 작품에서 악인을 정말 악인으로만 그려내려고 되게 노력하신 것 같은데 내가 저런 가해자들에게 이런 매력을 느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되게 용기는 용기인데 뻗어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배우로서는 되게 그 무리들 하나같이 다 너무 입체적이고 진짜 굉장히 표정이나 디테일한 게 되게 잘 살리신 것 같아요. 그런 조연분들이 보면서 정말 전형적인 응당 나쁜 짓을 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보는 내내 좀 편안하게 복수를 하려는 마음이 들. 사실 오늘 얘기 나오지 않았지만 아역들이 그만큼 잘 깔아줘서 사실은 성인들이 또 받아갈 수 있었던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런 면도 잘 디테일하게 보지 않았나. 아역들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사실 오늘 얘기를 못했지만 신예은 배우가 전 다시 살아났다고 연진이 역할 했던 친구가 잠깐 전 슬럼프가 오지 않았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확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연예란 배우님 사실 마스크가 되게 강하시잖아요. 그리고 필모도 되게 많이 이제 쌓였고 굵직한 역할도 많이 하셨고 근데 어떤 작품에 들어가든 너무 잘 녹아드는 것 같아서 그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와 그거는 진짜 타고 나야 되는 건데. 복수극을 안 그래도 아까 앞에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좀 다른 복수극 추천하면서 아마 오늘 좀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느낌을 똑같이 낼 수는 없는 건데 최근 OTT들이 다 복수극 하나씩을 다 들고 있더라고요.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웨이브는 약한 영웅이 있고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3인칭 복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오리지널 작품으로 한 것들이 그리고 뭐 지금 SBS가 이성균 씨 나오는 것도 복수 그게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법전인가요? 그거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런 OTT 복수극들을 뭐 다 추천드리고 KBS 3대 복수극이 있습니다. 그 연출하셨던 분이 누군지 성함은 기억 안 나는데 부활, 마왕, 상어 이렇게 하셨던 분이 있으세요. 드라마로. 그래서 어릴 때 고등학교 때쯤 본 것 같은데 대학교 때 본 것 같은데 복수극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장치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한 것 같아요. 마왕은 특히나 또 일본에서 리메이크를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 복수극만 이런 거 너무 통쾌해서 또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 작품을 추천드려요. KBS 복수 3대극. 저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봤던 스틸 워터라는 작품이 좀 인상 깊은데요. 스틸 워터? 사실 완벽한 복수극은 아닌데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쓴 딸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사람을 찾아가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막 지하 감방에 가둬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어떤 복수에 약간 좀 클래스가 나오는 건데요. 구성에 기반한 그쵸. 건가요? 사실 이제 이런 복수극이 그렇듯 끝까지 보셔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뭔가 꼬는 게 많아서 스틸 워터. 네네네. 주인공이 맷 데이먼이고 누군가를 벌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지면은 사람이 이성을 좀 판단력이 흐려지고 잘못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를 그르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인간의 운명적인 어떤 슬픔인데 딸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복수하려고 하다가 보면 내가 뭔가를 놓치고 하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끝날 때 깨닫는 약간 좀 신화적인 이야기였었어요. 손재원 씨 어떡할까? 저 자신 있습니다. 오늘 완전 자신 있어요. 오케이, 추천해주세요. 아내의 유혹. 진짜 완벽한 지금까지 지금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수극 하면 무조건이거든요. 바로 점 찍고. 그게 아내의 유혹이야? 네. 수많은 클리셰를 나왔던 어, 그 작품. 요즘 친구들 아내의 유혹 모를 수도 있겠다. 저 요즘 친구. 아, 네. 네. 어떻게 할 수 있었지? 네. 시간도 많았던 때고 베트남에서 그때 한국에 있었어요. 아내의 유혹 할 때는. 어쨌든 저희 복수 추천했던 건 이렇게 짜르락 리스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떠들다 보니 3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그래서 피카는 원래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떠드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저희 되게 반고정 멤버와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하피님 고양이선의 대표님 하피님이 정말 알차게 다 말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소감 한번 해주세요. 소감이요? 네.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홍보해야겠다. 홍보하시고 소규모 웹드라마나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분들 네이버 아니면 구글에서 고양이손 조명 렌탈 찾으세요. 고양이 소원의 장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답해서 안 되겠어. 웬만한 장비 다 있습니다. 조명과 관련된 웬만한 장비 다 있고 잘 모르실 때 특히나 모르는 게 없으시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배워야 될 소양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조명 원한다 다 있습니다. 해외에서 다 직구되는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고양이 소는 그런 식으로 많이 애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피카무드 다음 작품도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드 맞아요? 무드 되게 무드 있게. 무드 무드. 괜찮다. 무드 무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